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 시장 밀렸습니다. 일단 밀리는 이유, 올라가는 이유가 없으니까 내려가는 이유도 없겠죠. 이렇다 할 만한 악재가 터지기 전까지는 폭락이나 급락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는 느낌으로 유지가 되면서 악재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악재가 터진다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물량 폭탄이 이어지면서 아마 하락이 좀 깊게 나올 수 있는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지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내는 시장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지수가 올라가면서 종목들이 비싸지고, 그리고 비싸진 만큼 잡주들도 많이 비싸지고 있어요. 근데 그 비싼 물량들을 또 개인들이 많이 받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 전체 물량들, 그러니까 한 종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 물량을 개인들이 비싸게 받고 있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악재가 터져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들만 물리게 될 텐데,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고 바랄 뿐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급등주에만 올라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좌가 그렇게 크게 무너지거나 위험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요. 그것만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급등한 종목들이 많지만 이렇다 할 만한 종목이 보이진 않아요. 그나마 이제 STX, 우리가 조금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또 좋은 기업이기도 한 거잖아요, STX 같은 경우. 그래서 STX가 눈에 좀 보이고요. STX 중공업도 눈에 좀 보입니다. 이쪽 조선 쪽이라던가 이 조선 관련주 쪽의 급등세가 약간 눈여겨 보여지고요. PHC라든지 코디엠 흥국, IB 김영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절주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보이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은 14개의 종목이 보여지는데, 보성 파워텍부터 해서 펄 어비스까지 보여집니다. 오늘 좀 게임 관련주의 급등이 좀 보였죠. 펄 어비스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 그런 기업들 게임 관련주에 좀 상승세가 보여졌는데요. 제가 증시 캘린더, 주식 캘린더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주관하고 있는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이 오늘 첫 오픈을 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가가 8%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 사막이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 판호 발급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열리나, 중국도 게임 시장으로서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텐센트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좀 눈이 부실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 하반기까지 게임주는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저 문현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영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실적이 정말로 개선되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도 많이 보여지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 이상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오늘 꽤나 많았습니다. 동량부터 해서 아모센스까지 11종목이나 이렇게 빠져내려가고 있는 모습인 건데요. 지금 이제 동량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급등됐죠. 그리고 삼성화 급등한 모습이었죠. KG 동부제철 역시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트론도 마찬가지고 위즈코프 전부 다 이렇게 급등해서 위로 올라간 기업들이 많이 폭락을 했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잡주고 원래 힘든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이상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무단횡단을 좋아하는 사람, 정말 무단횡단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 났다 해서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저런 팔자도 아닌데 저렇게 교통사고가 났을까가 아니라, 무단횡단을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저렇게 사고가 날만 하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런 잡주를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급락을 맞았다. 안타깝긴 하지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잡주는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운데
안타까운 건 둘째치고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흥국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흥국, 어우 실적 좋네요, 그죠? 흥국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흥국 화재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흥국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가 적혀 있는 기업은요, 철강 단조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건설기계, 하부 구동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왜 그럼 급등했는가? 철강 쪽이 좋나요? 뭐 사실 철강은 너무 많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요즘 철강 가격이 다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요. 요 기업에 보시면은 류종묵이라고 하시는 분이 대주주죠. 이 류종묵이라고 하시는 분이 류종묵 회장님이 안동 모임의 회장이라고 합니다. 안동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떠오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죠?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향의 안동 모임의 회장이다 하니까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아이고 참나, 네. 정치 테마주들이 이렇게 급등시키는 거 보면 그냥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이런 거 급등한 거 보면 배도 아프고 뭐 1억 천금 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돈이 많이 벌릴 것 같다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디엠 급등했네요. 코디엠은 왜 급등을 했을까? 일단 이 3부 토건의 명목적 최대주주가 이낙연 동생 이계연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낙연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한 그런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민주당 이제 경선이라든지 또 민주당 후보 누구를 할까 뭐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것 같아요. 코디엠이 뭐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온 이유는 사실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들이 또 기승을 부린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역발상 주식 길잡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 강의를 보시면 대주주 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분이 4%밖에 없죠. 욕심이 얼마나 없으면 이렇습니까? 그래서 코디엠은 별로 대주주도 회장도 욕심이 나지 않는 기업이니까 투자를 조금 이렇게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안 사는 게 좋고,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탈출의 요소로 사용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PHC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필로시스 헬스케어 어제 이어서 이 현상이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진단키트 관련주죠. 그래서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원래 이렇게 강세를 보여줬던 뭐 수젠텍, 시젠,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너무 이렇게 시세를 많이 냈다 보니까, 그리고 좀 무거운 편이다 보니까 이제 진단키트 중에서 가벼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또 급등을 시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깨놓고 말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 역시 탈출 요소로 이용하시고, 좀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PHC가 올라왔으니 차라리 쉬고 있는 이런 시젠이라든지 엑세스 바이오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단타성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IB 김영 올라왔습니다. IB 김영 테마주죠. 이게 어떤 테마로 엮여 있을까? 교육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는 대권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이제는 일자리, 청년, 뭐 교육 이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엮이면서 이상 급등 현상이 나왔는데, 요것도 원래 거래량이 출중한 기업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이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산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교육 테마로 엮이면서 실적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급등한 것 같아요. 역시 따라잡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교육 관련주는 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주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TX와 STX 중공업이 급등하고 있는데, 일단 올라온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STX와 STX 중공업이 이렇게 급등되어 있다라는 거, 일단 뭐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본다면 지난번에 올라온 이유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 이런 쪽으로 엮이면서 이렇게 급등되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운 가격이 올라갔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수에즈 운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해운 가격 상승이 역시나 또 이득이 생겼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뭐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주가가 저점에 있거나 바닥에 있을 때 올라갈 기업이라는 것을 맞추는 건 굉장히 쉬운데요.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그게 다시 또 올라갈까 더 올라갈까 이런 거 맞추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들의 심리를 좀 이렇게 예측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사람의 심리 그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좋은데 저점에 있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기업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쉬우나 이런 걸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들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힘의 그 크기와 전고점, 저점, 뭐 저항, 지지, 추세,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개개인마다 역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조언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실력이 있다면은 들고 가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적당 부분에서 나오시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펄어비스의 급등세가 보여지고 카카오 게임즈의 상승세까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까지 많이 실렸다라는 점, 정보를 뚫었다는 점에서 카카오 게임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게임 관련주 이 두 종목 말고도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3N이라고 하는 뭐 넥슨, GT 이런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넥슨 GT도 한 5% 올라가죠. 그리고 넷마블 이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텐데, 지금 NC소프트는 오히려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악재죠.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이 너무 치고 나갈 때 NC 아무래도 요즘 많이 까이고 있습니다. 리니지 과금 요소 때문이죠. 도박성이 너무 짙은 과금 요소 때문에 매출의 성장은 있으나 이제 사람들이 눈을 좀 돌리거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게 다른 차선책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NC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대안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NC의 흐름, 뭐 인기 이런 것들이 좀 식을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조금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까지 게임주는 지켜보시는 게 좋으니까 게임주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